안녕하세요. 진실게임입니다. 여러분, 3년 전 최상병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다가 해병대 제1사단대원이던 최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죠. 무리한 수색에 군 부대원들의 안전을 등한시하다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이죠.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치권까지 나서고 최상병 특검법까지 통과되고 한바탕 큰 뉴스가 연일 나왔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5월 예비군 부대에서 비슷한 사고로 사망 사건이 일어났죠. 지난 5월 13일 저녁 7시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의 한 야산 예비군 훈련장. 전날 텐트에서 밤을 보낸 뒤 아침부터 이어진 훈련이 4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한낮 30도에 육박하는 땡볕 아래 방탄모를 쓰고 군장을 메고 가파른 산길을 수차례 오르내렸던 몸이 식을 새도 없이 20대 청년 한 명이 어두운 오르막을 또다시 오르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심정지였어요. 현장에는 군의관도 없었고 의무병도 없었죠. 심장을 살릴 수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조차 없었습니다. 군 의료 인력은 차로 10분이나 넘게 떨어진 곳에서 대기 중이었고 결국 119 구급대가 도착해 병원으로 옮긴 건 쓰러지고 나서 50분이나 지난 뒤였어요.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 정도입니다. 딱 4분. 결국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 청년은 직업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미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 평범한 20대였습니다. 직장을 잠시 내려놓고 교통비 계산해가며 포천까지 찾아온 예비군이었어요.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완전 예비군 대대.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동원 훈련에 불려온 거였습니다. 훈련 수당은 하루 9만 5천 원. 버스비도 차에 안 나오는 돈을 받고 나라가 부름에 달려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사건은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소식은 뉴스와 전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20대 청년이 예비군 훈련 중 심정지로 숨졌다는 소식은 이 주가 지나도록 너무나도 조용하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애도 성명 한 줄 내놓지 않았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중국 탄광 폭발 사고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란히 애도 메시지를 올렸죠. 중국 광부의 죽음에는 2개 국어로 슬퍼하면서 국가가 부른 대한민국 청년의 죽음에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국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청년에게 정작 국가는 무엇을 해줬는지, 그리고 왜 똑같은 군인의 죽음이 어떤 정권에서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어떤 정권에서는 사과 한마디 없는 침묵이 용인되는 걸까요? 인구절벽으로 인해 갈수록 젊은 군대 현역병들의 인구수가 줄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죠. 현실적으로 우리 안보를 든든하게 책임지고 국토를 지키는 군인들의 헌신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새롭게 국방부 장관이 된 안규백 장관 아시죠? 3단봉으로 최전방 철책 근무를 서라고 했다가 영혼까지 털린 방위 출신 국방부 장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을 해결하기 위해 작년 12월 상비 예비군을 5만 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죠. 올해 처음으로 예비군대대를 시범 운영한다고도 했죠. 지금 대한민국 군 병력이 통제 불가능한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단 6년 만에 육군 병사 수가 3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무려 10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전방을 지키던 사단들도 하나둘 해체됐어요. 2006년까지 전국에 59개였던 사단급 부대가 지금은 41개로 줄었습니다. 20년 동안 18개의 사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없어졌다고 그 사단이 맡던 임무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전방 경계구역은 오히려 더 넓어졌고 남은 부대들의 부담은 더 커져버렸죠. 군은 이 공백을 채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예비군이었죠. 예비군을 전개화하겠다. 들으면 그럴싸한 말입니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개화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훈련 강도를 높이면 안전 인프라도 그만큼 높아져야 하고 의료 지원도, 보상도, 사전 고지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26년 1월 올해 초 경기도 남양주에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부대가 창설됩니다. 이름하여 완전 예비군 대대,
지휘관부터 대원까지 단 한 명의 현역도 없이 전원이 예비역으로만 구성된 부대입니다. 병력이 부족하니 예비군으로 전시 전력을 직접 운용하겠다는 발상이었죠. 자, 여기서 질문. 완전 예비군 대대를 만들면서 이 부대를 운영할 안전체계도 함께 만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부대의 간부들도 예비역입니다. 평소에는 일반 직장에 다니다가 훈련 때만 소집되어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대대장도 상비예비군이고 부사관도 상비예비군입니다. 군 전문 변호사는 이 구조를 보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단이 없어지고 인력이 줄면서 이걸 사실상 외주화한 거라고요. 외주화된 부대에 군의관이 상주할 리 없었죠. 그리고 이번 달 5월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 부대의 첫 번째 동원 훈련이 시작됩니다. 현역과 예비군이 함께 참가하는 고강도 합동 야외 기동 훈련, 쌍용 훈련이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원래 이 훈련은 사단 내 다른 여단만 실시하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휘관이 자청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대도 하겠다라고요. 폭염 대응 계획도 없이, 의료 인력 배치 계획도 없이 준비는 오직 훈련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만 향했습니다. 2026년 5월 12일 오후에 예비군들이 포천 훈련장에 입소합니다. 짐을 풀 새도 없었다고 하죠. 군장과 소총, 침낭만 지급받고 텐트를 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13일 오전 6시 기상,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방탄모를 쓰고 공격 배낭을 메고 총기를 들고 경사가 가파른 야산을 수차례 오르내리는 고강도 훈련이 4시간 넘게 이어졌다 합니다.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에 육박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증언은 하나 같았어요. 방탄모를 벗으면 소령이 달려와서 뭐라고 했다. 산을 7번, 8번 오르내렸다. 누가 하나 까딱 잘못될 것 같은 날씨였다. 저녁 식사 후 18시 40분 야간 정찰 훈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녁 7시경 오르막을 오르던 20대 A씨가 쓰러집니다. 심정지는 불씨와 같습니다. 골든타임 처음 4분 안에 잡아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매우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죠. 현장에 있던 중대장이 구급상자를 들고 달려갔습니다. 군의관이 없었으니까요. 원격으로 의료진에 연결해 심폐소생술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무병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119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ED가 없었으니까요.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긴 건 쓰러지고 나서 정확히 50분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는 깨어나지 못했죠. 이 사건은 한 부대 내의 실수가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구조적 붕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죠. 국방부 자체 전망을 보면 숫자가 기괴합니다. 2030년 병력 29만 명, 2035년 26만 명, 2040년에는 15만 명. 인구 절벽이 군대를 직격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군은 지금 113만 명 정도입니다. 2040년이 되면 남북한 병력 비율은 1대 7이 됩니다. 군사학에서 방어에 필요한 최소 비율은 1대 3이라고 하죠. 방어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군은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 했을까요? 현역 판정 기준을 낮췄습니다. 그래도 모자르죠. 예비군을 현역처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모자라서 완전 예비군 대대를 만들었죠. 임무는 늘어났고 인력은 줄었고 안전 인프라는 그대로였습니다. 군의 허리도 무너지고 있어요. 2021년 상반기에 1,351명이던 희망 전역 신청자가 2025년 상반기에는 2,869명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탈자의 86%가 야전 부대를 직접 이끄는 초급 간부들이에요. 이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임무는 늘어났는데 보상은 그대로이고 군의 위상은 추락했다는 거죠. 이런 대우를 하면서 이런 구조 안에서 완전 예비군 대대를 만들고 창설 첫 훈련부터 빡센 고강도, 쌍용 훈련을 강행한 겁니다. 안전대책은 마련도 안 하고 의무병도 없이, ED 없이, 의료 계획도 없이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예고된 사고였어요.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느 날 통지서가 옵니다. 이틀 뒤 2박 3일 동원 훈련입니다. 연차를 내고 포천까지 향합니다. 훈련 수당은 하루 9만 5천 원. 왕복 교통비를 빼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죠. 힘들게 야전 텐트에서 자고 전투 식량을 먹고 30도 땡볕 아래 방탄모를 쓰고 산을 오르내립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또 야간 훈련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군의관은 없습니다. 심장 재생 충격기 A, ED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재명 대통령은 민간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가를 폭락시켜야 한다.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서 기업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간 기업 사장에게는 그 수위의 책임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2026년 5월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한 훈련에서 20대 청년이 사망한 겁니다. 대통령의 입장도 국방장관의 입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달 24일 중국 산시성 탄광 폭발 사고에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나란히 애도 메시지를 올려놨죠. 중국 광부의 죽음에는 두 가지 언어로 슬퍼하면서 국가의 부름에 응했다가 숨진 자국민 청년의 죽음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민간 사장에게는 주가 폭락을 거론하시면서 본인이 군 통수권자이면서 군대에서 일어난 사망에는 침묵하고 있는 건 대체 뭔가요? 이런 선택적 분노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 일관적이지 않게 이러는 행동들 너무 역겨워요. 2024년 경남 함안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이 규정을 위반한 얼차려를 받다 숨졌습니다. 각 당 대표들이 애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비판을 하며 난리가 아니었고 온 나라가 뒤집혔죠. 결국 중대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재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지지난주에 예비군이 훈련 중 한 청년이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통령 입장 없죠? 국방부 장관에도 성명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 없습니다. 군 전문 변호사조차 섭외 전화를 받고서야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다고 했어요. 이 주가 지나도록 주요 언론의 심층 보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상병 사건 때는 특검까지 통과시키던 분들이 지금은 왜 이리 조용합니까?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사망한 청년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내놓은 해명은 이거였어요. 사회적 병리 현상이 군에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각할 문제입니다. 사과는 없었고 책임 인정도 없었습니다. 장난합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심정지는 불씨와 같다고요. 골든타임 4분 안에 잡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국가는 50분 동안 물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불씨가 꺼지고 사고가 터졌는데도 국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어요. 자, 이들의 꼬라지가 보이나요? 전 정권 군인의 죽음에는 특검을 요구하고 현 정권 군인의 죽음에는 사회 탓을 하고 있죠. 기가 막히게도 이 사람들에게 달라진 건 죽음의 무게가 아니에요. 그 죽음이 누구한테 유리한가? 딱 그것 하나가 달라진 거예요. 국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청년에게 정작 국가는 무엇을 해줬나요? 이제 답이 나오죠. 국가는 이 젊은 청년이 쓰러졌을 때 골든타임 4분 안에 달려올 의무병 한 명 없었습니다. 국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청년이 숨졌을 때 대통령은 중국 광부의 죽음에 두 가지 언어로 애도하면서 이 청년의 죽음에는 침묵했습니다. 국가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청년의 유가족은 어룰에서 위자료 한 푼 받으려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직접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 모든 것에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의 아들이라는 말은 국가가 책임질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병력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훈련 강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완전 예비군 대대는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다음 동원 훈련도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훈련장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아들이, 남편이, 동생이 불려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국군 통수권자의 자리에 있다면, 혹은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 있다면 자신들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훈련에서 20대 청년이 숨진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사과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겠습니까? 아니면 입 꾹 닫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